여러분은 조선의 궁녀들이 어떤 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높은 담장 안, 불빛이 거의 사라진 궁궐의 밤을 떠올리면 어쩐지 조용하고 평온한 장면이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전각과 비단 이불 속에서 잠자리에 들며 낮과는 다른 여유를 누렸을 것이라 상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종의 기회가 밤마다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궁녀들의 밤은 그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궁녀들의 성생활은 낭만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되고 계산되며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었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일, 감정이 생기는 일, 심지어 표정 하나까지도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 삶의 방향이 꺾일 수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선 궁궐 안에서 여성의 몸과 관계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궁녀는 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과 행동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질서 안에 편입된 관리 대상이 되었죠.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도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문제는 도덕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궁궐에서는 개인의 선택보다 질서가 우선이었고 그 질서를 흔드는 요소는 모두 위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조금 더 자주 마주쳤다는 사실, 밤에 이동이 잦다는 소문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늘 위에서부터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시선까지 관리해야 했습니다. 궁궐에서 성생활이란 자유가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녀라면 왕의 승은을 기대했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왕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삶 전체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눈에 띄면 평생 평범한 궁녀로 돌아갈 수 없었고 동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죠. 그 선택은 축복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질투와 의심의 중심에 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궁녀들은 오히려 왕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랐다고 전해집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무사히 나이를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궁궐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었죠. 밤이 되면 그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움직임도 크게 해석되었고 사소한 행동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궁녀들에게 밤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궁녀에게 가장 엄격하게 금지된 것은 사적인 연애였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 자체가 규율 위반으로 여겨졌고 적발될 경우 변명의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규칙은 단순히 도덕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보호하고 궁궐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죠. 아이의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상황은 곧 국가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궁녀의 몸은 끊임없이 관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동뿐 아니라 몸의 변화, 식사량, 표정까지도 주변의 시선을 끌 수 있었습니다. 궁녀 스스로도 자신의 몸을 의식하며 생활해야 했고 작은 변화조차 숨기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밤은 더욱 위험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둠은 감시를 느슨하게 만드는 동시에 의심을 키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신은 궁궐에서 가장 민감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작은 변화조차도 밤을 지나며 소문으로 번졌습니다. 누군가 배가 조금 불러 보인다는 말, 밤중에 불려 나갔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죠. 그 소문은 확인 절차로 이어졌고 그 순간부터
궁녀는 이미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사실 확인이 아니라 처벌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령 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라 해도 궁 안에서의 임신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결과는 대부분 개인에게 가혹하게 돌아갔죠. 이 때문에 궁녀들은 서로의 몸 상태와 행동을 더욱 예민하게 관찰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은 곧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은 이렇게 궁녀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약점이었습니다. 왕의 침전 근처에서 근무하던 궁녀들은 더 큰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밤중의 호출은 언제든 내려올 수 있었고 그 부름에는 늘 해석이 따라붙었습니다. 문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 침전 근처를 오가는 동선 하나까지도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될 수 있었죠. 왕과의 거리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험이었고 그 경계는 매우 얇았습니다. 가까이 가도 문제가 되었고 지나치게 멀어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거리, 적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궁녀들에게는 중요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궁녀들은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몸을 관리하며 밤을 무사히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궁궐의 밤은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시험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엄격한 통제 속에서도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관계, 조용히 처리된 문제들, 그리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인물들이 존재했습니다. 문서에는 질서와 규칙만 기록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감정과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겉으로는 금욕의 공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가장 극단적으로 억눌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다른 형태로 표출되었습니다. 소문이 되었고 의심이 되었으며 누군가를 밀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의 밤은 늘 조용했지만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과 두려움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궁녀들의 선택지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궁녀의 성생활이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 속에서 규정된 삶의 일부였고 거부하기 어려운 질서였습니다.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고 욕망은 죄로 해석되었으며 침묵과 조심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여성의 몸은 감춰졌지만 동시에 가장 집요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궁녀라는 존재를 단순한 배경 인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역사 뒤편에서 가장 많은 긴장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의 질서와 권력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궁녀들의 밤은 늘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삶은 조선이라는 사회가 감추고 싶어 했던 가장 민감한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화려한 권력의 상징으로 기억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조용히 밤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밤처럼 조용하지만 위험한 이야기들. 다음 편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